남북한 작가 비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품의 좀 유사성 내지는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평화 바람이 불다 85페이지 도록에 있는 아까 그 누구야 김만영의 샘을 물는 사람들인데 이때 이 작품이 1957년에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제철소 당시 남한에서는 이런 제철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앞서 있었던 거죠 당시는. 그래서 제철소의 노동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약간 인상주의 학부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그렸는데 김만영이 이제 초기 뭐 남쪽에서 그 월북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인데 당시는 이제 그 해방 전후 과정에서 여기서 굉장히 그 훌륭한 작가들 북한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많은 교육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보다는 북한이 초기에 어떤 기본적인 리얼리즘 관점에서는 좀 앞서가는 그런 거 작품의 대표고 여기 김한기 이제 우주 이 작품은 이게 2019년인가요? 크리스탈 경매에서 이게 136억인가? 130억 정도에 팔렸던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가격으로 팔렸던 작품입니다. 김한기 원래 이 작품 김한기 선생이 그렸던 친구분이 한 47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파는데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최고 작품을 나왔는데 김한기 선생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수상미술을 굉장히 선구적 대가로 알고 있잖아요. 고향이 이제 신안군이고 이분이 1956년 한 3년 동안 파리에서 활동하시다가 63년 상파울 비엔날레 가신 이후로 뉴욕으로 또 가서 활동을 해요. 뉴욕에서 이제 주로 그렸던 작품이 이런 점으로 어떤 표현했는데 뒤에 나오나? 김항선의 작품은 아시겠지만 이제 점이 하나의 별이고 나고 우주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이제 주제가 우주인데 그 전에는 뭐 남과 영과 뭐 이렇게 주였나 봐요. 근데 이 두 개가 남과 여, 그다음에 음양, 그다음에 어떤 빛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우주의 에너지를 이게 점으로만 이렇게 표현했던 작품인데 김항 선생이 어떤 이 점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이제 추상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케레는 이 작품은 아시죠? 교과서에 나온 작품인데 두루마기 입는 자아상. 이케레도 1953년도에 포로 석방당해 북한에 이제 월북했던 작가예요. 당시 굉장히 최고의 작가인데 이케레 이제 형이 이여성이라고 그 전에 북한에 월북해서 북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미술연맹 최고위원도 하고 그 형 때문에 북한에 월북한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이분이 굉장히 좀 리얼리티하긴 하고 어떤 구성력이나 작품은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 작품도 봐봐요.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작품하고. 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인물이 있고 모나리자 같죠? 모나리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이분 작품의 어떤 감성 그리고 표현력, 깊이, 그다음에 구성력 이게 좀 천재적이다. 그림 안 그려줄 사람은 와 참 뭐 잘 그렸네 뭐 이 정도인데 그 아는 분들은 와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이케데. 그런데 이케데는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자기 감수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발 못하고 북한에 이제 가서 그 건설 제작소에서 북한은 다 이게 공무원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첫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북한은 이제 김일성 평양미술학교 나오면 100%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서울대 홍대 나와도 한 30, 10% 되나요 작가가? 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00% 작가가 된다. 내가 평양미술학교 나왔는데 나 집을 주고 그다음에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만세 창작사나 제작소에 이런 데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당에서 한 달에 뭐 세네 점만 그리면 되는데 그걸 하지. 내가 노동훈장에 노동하고 똑같이 줘요. 또 집도 주고 그다음에 뭐 월급도 주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지 노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100% 특별히 당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문제가 몸이 안 좋다든가 몇 가지 문제 외에는 100%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우리하고 다르게 굉장히 예우를 많이 해주죠. 북한은 인민예술가 이제 공원예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인민공원예술가 되면 거의 우리나라 장차급 예우를 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또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술 분야는 좀 예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올라가서 그런 걸 좀 적응을 못하고 북한의 양강도 관계라는 데에 또 가서 말년에 좀 이렇게 빨리 북한에 가서 좀 성공 못하고 요조라는 거기는 성공 개념이 없어요. 남한은 개인이 성공한다 했잖아요. 북한은 더불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이 내가 성공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아우지 탄가 간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케드하고 이인성 이분이 1913년생이고 이인성이 1912년생이잖아요. 근데 이인성은 좀 요절했어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이 작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인성 여기 가을 어느 날 어떤 누구 작품이 좀 떠올리잖아요. 고갱 그렇죠. 너무 고갱 같아 작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고 1920년에 이인성도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왔는데 일본에 니혼 미술학교 유학 갔고 니케덴 도쿄 미술 제국 미술학교 유학 갔다 왔는데 이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고 이때 연배에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막 이렇게 난을 치고 그런데 일본에 유학 가서 서양 미술을 이제 접하면서 고갱에 심취한 거예요. 고갱 작품을 카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인데 뒷배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색감이나 이런 걸 고갱에 많이 차용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식민지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조선의 어떤 고난과 아픔 이런 게 좀 배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품의 느낌이나 그런 거는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이인성 역시 천재적이다. 이 감성 이렇게 또 그림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이렇게 얼굴 처리하는 거나 디테일한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뭔가 이게 범주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케데와 이인성을 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인성이 이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이 누구 작품 같아요 이거. 이인성의 이게 여인 자상인데 이건 또 앙리 마티스 작품과 비슷해요. 앙리 마티스. 그런데 똑같이 리케데하고 이인성이 리케데는 도쿄 제국미술학교 졸업하고 니혼성은 니혼 미술학교를 일본 다 유학을 갔고 비슷한 연배인데 이 두 작품의 차이를 느끼겠죠. 이 밑에는 또 가작이에요. 위작. 한국에서 좀 이렇게 다니는 누가 저거 이제 진품이라고 막 이렇게 사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위작과 진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케데 저기 이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여성이 붉은색을 입었잖아요. 붉은색을 왜 북한이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정말 모나리자하고 또 이건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닮은 걸 떠나서 이 작품 구성이나 색감이나 그 느낌은 정말 천재적이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감성을 똑같이 이렇게 밑에 카피 알겠죠.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카피본 밑에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옷만 바꿨죠. 밑에 빨간색.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이 붓터치나 색감이나 표정, 얼굴 표정이나 근데 얼굴은 좀 서양인 닮았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 모델. 서양인 모델로 안 했겠지만 어쩌든 미적인 걸 좀 약간 서구적으로 유학 갔다 와서 그런 걸 좀 선호하는. 근데 이인성의 이 작품은 뭐 얼굴도 이그러지고 약간 말 그대로 좀 추상 표현주의 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인성과 이케데는 한 분은 이제 월북을 했고
한 사람은 이제 남쪽에 남았는데 이분은 이제 50년에 요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다음 개인적인 정서적 배경이 크다. 그래서 이게 미술을 볼 때는 어떤 걸 잘 그리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서적 교감이 나의 코드하고 맞고 나의 뇌를 진동할 수 있냐, 나의 뇌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술은 어떤 거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당이 정하는 그거를 완수해야 돼. 그게 좀 뭔가 잘못되면 그거는 이제 그림을 사명을 완수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길진섭과 이게 이육로예요. 물론 이제 연배차는데 길진섭도 이제 여기 서울대 미대 교수 하시다가 이분도 월북했어요. 길진섭에 대한 작품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남쪽에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서 김일성 평양미술학교 대학 교수 하시고 북한에 많은 제자들을 키웠던 그분으로 이제 길진섭은 좀 북한에서는 유명한 하고 그 다음에 이육로 이것도 똑같은 자화상인데 이거 자화상 같아요. 이 자화상 이게 이육로 자화상이에요. 이 자화상 같은가요? 이게 이 안양 교도소에서 가장 춥고 괴로운 날 그렸던 자화상인 거예요. 교도소에 깜빵에 있으면서 자기 자화상 이 검은색은 뭘 자기 몸을 표현하는 건지 뭘 이렇게 동그란 거는 뭐 어쩌든 본인의 어떤 괴로움과 안타까움 그걸 수묵담체로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용로 선생님께서 1967년가에 동백린 사건이 있었어요. 동백린 이용로의 아드님이 아마 월북했는 것 같은데 그때 베들린에 가서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 가면 아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베들린에 간 적이 있고 그게 잘못 엮어서 이제 그 동백린 사건으로 안양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여기 이제 깜빵에 있으면서 고초를 당하시면서 자화상을 그렸는데 결국은 저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신의 어떤 감성, 고통, 또 분단 조국의 아픔 이런 거를 저렇게 표현했다는 이런 컨셉이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얼굴 자화상이잖아요. 그 이제 차이의 비교를 좀 이렇게 이게 길진섭의 이제 이게 대상 또 이게 그림 미대 가봐서 대상 입은 사람이면 이 그림이 얼마나 이게 감수성 있게 그림을 잘 그렸냐 이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림 안 그린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어쩌면 이게 북한에 가셔서 저기 제자들 가리키는 건 1966년에 그린 거니까 아마 그 대상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육로의 군상 86년에 그런데 1986 광주 민주항쟁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많은 이제 군중들이 함께 더불어 뭐 어떤 그런 것을 이육로 선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묵담체 붓으로 하는데 문자 추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붓으로는 안 해봤는데 저런 어떤 그 표현 이런 에너지 이런 거는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김성민 이야기했잖아요. 저 지난날의 영예공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같아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이제 거기 뭐 지시하고 하고 있죠. 이쪽에 이제 노동자인데 이게 이쪽에 이런 이쪽에 붉은색 이쪽에 한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이제 한색과 난색을 보색 대우로 배치하고 이게 이제 피착지 계급 이렇게 모순과 대립 그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이렇게 묘사해서 어쩌든 이 작품도 김일성 주석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그다음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몇 개 작품을 김일성 주석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이 붉은색 북한은 이제 레드를 좋아하잖아요. 붉은의 어떤 당성 내지는 현장성, 그 다음에 그 어떤 인민의 어떤 노동자의 열정적인 거.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이 조소나 유화가 아니라 이렇게 조소나 수묵담체 그림을 알겠지만 그런 기법으로 저렇게 리얼리티하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북한 그 미술 이야기할 때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에요. 뒤에 이제 쭉 보면은 유화 말고 조선화는 이런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감수성, 그 기법 또 표현력은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많이 있어요. 실물을 보면 더 이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그런 거 있겠죠. 여기는 박서부 선생님 묘법 시리즈예요. 박서부 선생 작품은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색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서부 선생께서 이제 그 처음에 1970년대 그때는 이제 그 연필 드로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 이후에 이제 묘법 시리즈가 있고 이거는 1995년, 2000년 이후는 이런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연필 시리즈 할 때 이제 그 박서 선생 그 둘째 아드님이 제 대학 후배인데요. 자기가 1학년 때인가 자기 어떤 모조지에 이제 대한민국 글을 쓰잖아요. 그 대한민국 이렇게 쓰는데 그게 글씨를 이제 쓰고 삐져나가니까 그거를 막 연필로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연필 드로잉 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드님은 자기가 원작 자기 돈을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박서우 선생님은 이 단색화 한국에서 독보적인 어떤 그 한 장르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옛날에 그 서기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에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된다 했더니 아 이거는 전시할 수 없다. 왜 없냐? 이게 무슨 고급 호텔 벽지지 이거 호텔 벽지를 어떻게 전시할 수 있습니까? 인민들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북한에서 그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이미자 공연도 평양도 하고 뭐 공연을 음악을 많이 했죠. 북한에서 남한 작가는 전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한에서 전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작가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남한 작품 가지고 했죠. 그런데 북한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추상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추상은 자본주의 쓰레기다. 북방부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강령을 또 이야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전시할 때 남쪽의 추상이 대세니까 한 10%만 하자, 20%만 하자. 이게 아마 협상 대상 같아요. 제가 2000년대 그 남북 그 회담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DJ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이 아트 말고 다른 분야 건데 그 돈 문제죠. 이게 북한이 뭐 하는데 돈 얼마를 줄까? 우리는 이 정도다. 당신은 그거 가지고 일주일 회담한 거예요. 달러를 그래도 뭐 달러 총량이라도 총량 이만큼 준다, 줘야 된다. 우리 이 정도 하자. 이거 가지고 일주일 회담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쪽하고 우리가 북한에 전시할 때 기본적으로 남쪽에 요즘 추상이 대세니까 한 10%만 하자, 20%만 하자. 이게 북한은 안 된다. 아마 이거가 협상 대상일 것 같아요. 뭐 돈은 그 다음이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런 추상은 이 벽지다. 벽지를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느냐. 인민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 이게 북한의 현주소예요. 그 관점으로 이제 추상을 보고 북한에 해야를 하면 비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만영, 북한의 또 굉장히 훌륭한 작가 저는 정만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강선의 저녁 노을이에요. 강선의 저녁 노을. 이거 이제 강선에 있는 제강소, 제철소에 붉게 타오르는 여기서 포인트가 뭘 같아요? 네? 이 작품의 중요한 거는 뭐 같습니까? 이거 강선의 저녁 노을. 그렇죠. 이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대로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북한의 이제 이 소위 사회주의 그 정책을 결정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서구의 유화하고 비교할 때 너무 현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선화가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몇 개 강령이 있어요. 그림에 있어서 어떤 조선의 형식, 조선의 색깔, 조선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서구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럼 조선화 이 표현력 이거하고 유화 자체가 색의 색감이나 농도 이 마력이 엄청 강한데 이 조선화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되냐?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게 북한 작가들이 창작사에서 제일 해야 될 게 그런 색 연구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성이랄까요? 뭐 그런 거, 표현 기법 그런 건데 이거 이제 김일성 주석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던 작품이에요. 이 붉은색 이런 거를 이렇게 미묘하게 이게 이제
흐리게 나와서 그렇지 원작은 굉장히 이제 좀 감동적인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유영국의 옆에는 이제 산입니다. 유영국 작가 아시죠? 유영국 작가 이게 산이고 이게 남과 북 작품을 비교하면 돼. 이게 남쪽의 대체로 남쪽 구상도 막 이렇게 남쪽은 다양하죠. 아주 리얼리티도 있고 사실묘사, 극사실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상이 남쪽의 어떤 주류라고 했을 때 유영국 선생은 저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컴포지션 구성했어요. 면 구성 그거 이렇게 이거 한 거예요. 컴포지션적으로. 그런데 유영국 선생이 이제 작품 보세요. 이게 백두산. 이 백두산하고 정영만의 백두산. 이게 남과 북을 굉장히 정확하니 표현해주는 두 개의 어떤 이념적인 내재된 형태. 이거는 또 당연히 김일성 주석이 너무 칭찬했겠죠. 백두산은 저렇게 뭐 저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붉은색으로 그것도 이제 조선화로 이게 유화가 아니다니까요. 조선화, 수묵 단체 그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저것보다 이거. 이게 좀 흐리게 나와서 이건 또 유영국 선생의 백두산. 이건 이제 거의 전시한 적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말 그대로 컴포지션인 거 이렇게 구성적이고 분할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두 작품 이건 이제 도록이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작품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더 깊이 파보면 거기에 사상성, 그 다음에 시대성, 그 다음에 그 주민 어떤 그 시대 공동체 사람들의 정서,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보통 9시부터 밤 6시까지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누가 선생님 그렇게 작업한 거 물어보니까 아니 직장인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작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작업하셨던 유영국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창모하고 이강소 이렇게 했는데요. 정창모 선생도 이제 월북한 작가예요. 전주 출신에. 북한에 또 정창모 선생 작품이 많고 북한의 유명한 작가 베스트 뭐 5를 하면 정창모 선생을 꼽아요. 이 작품은 이제 정물했는데 이것도 이 조선화인데 이 그 꽃의 느낌이나 이런 표현력이 대단하죠.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 사학가가 그 일산 어디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자기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더라고. 너무 훌륭하다. 원더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원작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꽃의 느낌이나 이런 거를 조선화로 필치하는데 유화하고 다른 유화는 이렇게 덧칠할 수 있죠. 근데 조선화는 덧칠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작가의 에너지, 감성, 그 미미한 자신의 손떨림 이런 거가 대단히 뛰어나지 않으면 저렇게 예민하게 어떤 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없죠. 평면에 이게 지금 백색 평면에 어떤 그 수묵 담채 그 알죠? 그런 색감의 조화로 저런 느낌을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성의 예민함이 없으면 물 농도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건데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잡아내기 쉽지 않는데 어쨌든 정창모는 북한이 낳은 최고의 조선 화가다. 그리고 작품도 많이 비싸게 좀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강호 선생은 이분은 이제 지난번에 2020년에 그 저기 전시할 때 어떤 그 아주머니 와가지고 아 이건 나도 그릴 수 있다. 이거 대단히 비싼 작품인데 그래가지고 아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강소 선생님 작품은 이제 뭐 오리 작가라 표현돼요. 오리를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전체적인 이제 작품의 프로세스를 보면 또 설치나 실험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미술 사조 아까 거기 나오겠지만 지금은 장르가 이렇게 하나의 장르다 이게 없는 세상이 됐죠. 그 뒷상에 유명한 게 그 아까 그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그 병기 그냥 일반 그 병기를 갖다가 미술관 놨는데 그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면 작품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자기도 자기 사인 안 하고 그 병기 만들었던 그 사장 그 사람 그 사인을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미술 공부하다 보니까
뒤에도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 모든 사람은 작가다. 모든 사람은 작가, 창조자이자 작가다. 그다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작업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고 뭐 미대 나오니까 작가다 이런 헤게모니 내지는 그거에 속고 살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작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작업은 하나의 작업의 프로세스고 작업이란이고 제가 말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여러분 듣고는 있지만 듣는 사람이 이 네거티브적인 게 오히려 더 강렬하다. 제가 말하는 게 포지티브이고 듣는 사람 네거티브라고 하면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있잖아요. 근데 운동에서도 이 포지티브가 강하겠어요? 네거티브가 강하겠어요? 운동은 네거티브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역도를 했거든요. 여담이지만 이게 운동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포지티브, 내리는 게 네거티브예요. 운동은 어떤 거 더 되겠어요? 이 내리는 게 더 되는 거예요. 내리는 거 이 힘을 하는 거고 올리는 거 이렇게 이 무게를 올려야 되니까 올리잖아요. 내리는 거를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양과 음이라면 이게 다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양보다는 음이 강하다기보다는 더 깊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운행이 되면서 모든 게 좀 해체되고 좀 기존에 우리가 교육받은 게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현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가 길들여진 모든 사고 체계를 해체해야 된다. 그 데리다 해체주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규정되어 있던 문자적으로서 선생이다. 그럼 선생이 의미하는 이거의 개념을 선생이 아닐 수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게 지금 현대의 문명 내지는 그다음에 예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지금 훅 들어온 거죠. 훅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를 얼마나 많이 백지화시켜야지 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나만의 장르, 나만의 예술 세계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드하죠. 남한은 소프트하니까 가능성이 많고 북한은 하드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카오스적으로 운행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강선 작품은 그런 기운을 많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설치하고 뭐 다양한 많은 걸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붓터치로 이렇게 이제 우주의 기운을 표현한 거고 자기 에너지를 표현한 거고 뭐 그런 거로 이렇게 이제 이 작품 원작을 보면 아주 그 에너지를 느껴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떨림, 그 감동을 느끼죠.